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서 부산계열 3개 저축은행 등으로 사태가 확산됐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금감원이 당시 85개였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2011년 이후 5년간 파산한 부실 저축은행만 30곳에 달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들에서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고 2011년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4,900억 원이 인출되는 사태도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작년 말과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비를 절감하고 부실 자산을 처분하라는 적기 시정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자산 건전화 방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건 부실 자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1.05%로 급증했고 PF 연체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도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자산순위 하위권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악성 채권으로 변하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행보로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가 재현되진 않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수준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2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지수도 심각합니다. 4월까지 64조 6천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 소식도 시장의 기대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이 최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고 새로운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3번에서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물가 상승세 등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며 CPI 목표치 2%로 내려온다는 확신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결정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정책 비용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업체들도 줄폐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 수단인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부업체 수가 총 8,473곳으로 최근 1년 사이 2,500곳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사라지는 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악화로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이들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조차 마진이 남지 않고 손해금액이 상승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14%에 달하는 카드론도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0.6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늘어나는 연체율과 달리 자영업자 등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6조 9,80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개인 사업자들이 카드론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개인 사업자의 빚 부담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부터는 주택시장도 매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7월 1일부터 은행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대출이자 4%대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했던 분들은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금리 1%를 추가해서 5%대로 원리금 상환액을 정합니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 25%에서 7월부터 50%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 아파트를 팔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28건으로 1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고 매수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매물이 7,126건으로 54% 이상 증가하고 있고 동작구와 송파구, 강동구 순으로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 관련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KBS 1호진단에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는 방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최고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다수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살아나고 있는 집값 불안조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공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시장에 공장 매물이 쏟아지는 건 경기 침체의 전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 부동산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매입할 수 없습니다. 매매 가격이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은 업종과 임대 제한까지 있어 수요자가 한정적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공장 등 경매가 총 1,2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911건 대비 41%나 급증했습니다. 매수세는 사라지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필름 제조 공장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에 낙찰됐고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 공장도 매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장 경매 물건이 늘고 낙찰가율이 낮은 건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심각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조 원 증가분 중 주담대가 5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행권 대출 경쟁으로 연 3% 후반의 금리가 유지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두 달째 증가하면서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 1%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 소득 조건이 하반기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